정규 강의를 하기 전에 49%까지 떨어진 그 아파트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 없는 거 또한 4개를 골랐으니까 한번 그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 경매에 있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이게 한 20여 년 동안 추천을 하고 많이 해보다 보니까 결국 느긋한 사람이 이기거든요. 질르지 말 것. 두 번째는 항상 생각하기에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이런 생각. 오늘 떨어져도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긋하게 입찰을 들어가시면은 낙찰을 받게끔 됩니다. 절대 질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경매로 사는 이유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떨어진 경매를 와서 질러서 살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의정부 지방법원 20일 타경 82294인데 강제경매로 돼 있는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같이 합쳐진 겁니다. 날짜는 2월 8일 10시 30분 수요일 날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아파트가 5억 6,500짜리가 2억 7,600까지 떨어졌는데 그 보시면 방세액이 22.65평입니다. 아파트가 경매에 나온 것을 우리가 권리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내가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돈을 집주인한테다 주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 내는데 내가 권리 분석한다는 얘기는 내가 법원에다 내는 돈 말고 또 다른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는 것이 권리 분석인데 대표적인 것이 세입자, 대항력 있는 세입자를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것이 있고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등기부 등본에 낙찰을 받아도 지워지지 않는 등기부 등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2개입니다. 아파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아파트의 권리 분석에는 제일 먼저 세입자가 있느냐 세입자가 있느냐인데 여기 보시겠는데 이 물건은 뭐예요? 채무자 점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입자 같은 경우는 없죠. 세입자니까 우리가 이 경매 물건을 보면 채무자가 있을 수 있고 세입자가 있을 수 있는데 세입자는 우리가 내보내기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입자인 경우에는 나가려면은 낙찰받은 사람에게 배당을 좀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내줬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법원에서 제출해야지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걸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채무자는 어차피 법원에서 돈 10원도 못 건지고 지금 나가다 보니까 뭐 이사비용 좀 도와달라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제 집행하는 비용만큼 정도에서 1,200만 원 정도 한해서 그럼 줄 테니까 언제까지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강제 집행하는 것보다는 편안하다 보니까 낙찰을 받았을 때에 채무자가 있다 할 때는 그런 인도 비용이 1,200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준 권리가 있는데 소멸 기준 권리가 있죠. 여기 보면 2018년 4월 13일에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무슨 인수되는 등기부등본에 있는데 전부 다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소유권 말고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등본상으로도 권리분석상 아무도 문제 없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가격만 5억 6,500까지 떨어졌는데 2억 7,600까지 떨어졌으니까 2억 7,600에서 3억 9,500 사이에 적당한 금액으로 입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 주에 가서 떨어지고 왔다. 그럼 이번 주엔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파트 주변이나 환경이나 층수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먼저 가격과 지금 가격의 중간에서 조금 더 쓸 것이냐 조금 덜 쓸 것이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이 집이 아주 좋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가격 가까이 써도 되는 거고, 가봤더니 다른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 아파트는 가격이 안 떨어졌더라, 먼저 가격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여러분이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소유자가 있고 그 외에 등기부등본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면 그다음에 세입자도 채무자 점유 이렇게 돼 있고 채무자 엄지봉인만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다. 아파트가 이렇게 타워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때려 갖고 요 아파트 이런데 그쪽 보면 709동에 18층에 1802호다 그러면은 층수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층수가 좋은다고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가격과 지금 가격 중간에서 조금 더 올리는 거죠. 보면은 뭐 하층다는 조금 더 내릴 수도 있고 주변에 전철역이 가깝다든가 또는 학교가 가깝다든가 이런 것이 좀 있을 수 있을 때는 그 중간에서 또 조금 더 올렸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그 전철역하고는 조금 먼 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동차 도로로 해서 밀락 인터체인지하고는 좀 가깝지만 전철하고는 조금 먼 곳이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의정부 지방법원인데 이번에는 고향지원입니다. 2002 타경 1578입니다. 매각 날짜는 2월 8일 날 오전 10시입니다. 이거는 경기도 고양시 일단 동구에 있는 건데 가격이 7억 7,900에서 3억 8,100만 원까지 떨어졌고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여기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준권리에서 이것도 앞선 것은 소유권 매매만 두 개가 있지 그 외에 등기부 등본사례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세입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이번에 보면 5억 4,500이 먼저 가격이고 지금이 3억 8,100이니까 이 중간의 가격에서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이 결정해서 입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일규라고 돼 있고 이게 이미 개시 결제로 돼 있고 뭐 등기부등본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입자도 보면 504동 4층 402호고 뭐 성진이라는 그 채무자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는 걸로 됐습니다. 여기 4층에 402호라면은 아까 18층보다는 층수가 조금 좀 위치가 나쁜 것이니까 이것도 먼저 가격과 지금 가격에 중간에서 보게끔 되는데 층수는 나쁘다고 할지라도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번에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뭐야? 마주역 바로 옆이죠. 이게 여기 보면 마주역 바로 옆이다 보니까 여기는 뭐야? 그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층수가 좀 나쁘더라도 그런 면으로는 또 훨씬 더 좋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의 18층보다는 역세권 가까운 적이 4층이더라도 이게 더 위치는 더 좋게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에 의정부 지방법원 2002 타경 7085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매각기는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10시 30분까지 이 의정부 지방법원에 가는 것인데 이것도 가격이 1억 2,800에 6,200까지 떨어졌는데 이 가격이 좀 싸지 않습니까? 싼 이유는 여기 보시게끔 되면
평수 자체가 15평 정도든가 조금 작은 평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1억 2,800에서 여기 보면 1억 2,800에서 6억 6,270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진 건데, 이것도 보면 채무자 소유 이렇게 돼 있죠. 채무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보면 기준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이 등기 이전, 명의 이전하는 것 말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면. 자, 그 다음에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이 종이 단적으로 있고, 채권자가 강제 경매로 돼 있고, 보면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채권자 소유자 이혼이 있었고, 그러니까 채무자만 있는 것이지 그 채무자 말고 다른 그 전입세대는 없습니다. 평수가 조금 작지만은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이런 걸 낙찰 받아서 월세를 놓기는 제일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조금 큰 평수보다는. 자, 여기 보면 동두천 시청 있는 데서 뭐야? 여기 보면은 그 보신역하고 그 지행역인가 이렇게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걸어서 다니긴 조금 좀 멀기도 하고 한 500m, 600m 정도까지는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거는 더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겁니다. 이번에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2022 타경 2980에 매각 기일은 2월 9일 10시까지 도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감정가가 3억 900기 1억 5,100까지 떨어진 겁니다.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이것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고 세입자가 없다는 이런 얘기고, 여기 보면 기본 기준 권리가 여기 있고,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이 소유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것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고 그 등기부등본사 안에도 인수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에 지금 하나씩 한 개씩 그래서 4개씩 고르는 거는 서울권은 안 고릅니다. 수도권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봐서 49%까지 떨어지고,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만 제가 지금 고르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49%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이 아파트 나오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4개 정도씩은 골라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보시게끔 되면 뒤도 좀 보시게끔 되면, 이거는 상속을 했는데 상속하기 전서부터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다음에 그 소유자의 전입세대는 조사되지 아니함했는데, 이거는 그 보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소유자 외에 다른 사람은 없다니까 소유자만 있다 이런 뜻이죠.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리 분석상도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 화성이나 이 경기도 여주나 이천 이런 쪽에는 지금 없고, 의정부하고 일산하고 저기 것만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이 경기도 쪽에도 몇 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다음 주에도, 다음 주 화요일 날에도 또 한 이렇게 49%까지 떨어진 거를 한 4개 정도를 가장 괜찮다는 거 골라서 가져오도록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적당 한 번 골라서 운동 삼아서 법원에 가본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경험도 쌓고 배우기도 한다는 마음으로 해서 가시고, 그러다가 어떻게 낙찰 받으면은 최소한 여기 제가 지금 골라드리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게끔 되면은 한 2년에서 3년 후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감정가 가격 정도로는
같이 복귀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자, 이제 정규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